준공 60년이 지난 진주중앙시장. 노후로 인해 비가 새고 벽이 무너지는 곳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확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산업 허브와 남해안 관광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사천공항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단계적 국제선 운항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산청군청과 군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의원의 집행부를 향한 폭언 논란 등으로 한 차례 부딪힌 이후 이번엔 군수가 임시회에 불참하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경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1조 1,41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수해복구에 4,220억 원을 새로 배정했고 남부 내륙철도와 우주항공 산업 등에도 예산이 대폭 투입될 예정입니다. 남해안 섬 지역이 관광산업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육지와의 연결이 늘어나면서 고립이 아닌 지역 문화와 여가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중앙시장 어시장 위를 일군 발암물질인 성면이 뒤덮고 있다는 소식, 최근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중앙시장이 준공된 지 약 60년이 지나면서 어시장만이 아니라 시장 곳곳이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비가 오면 새는 물을 막기 위해 상가 위를 두르고 있는 비닐. 기둥과 벽면에는 금이 가거나 뜯겨진 자국이 선명합니다. 중앙시장이 새단장된 지도 벌써 60년.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시장 곳곳에는 세월의 생채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둥이 부서져 있던 공간입니다. 최근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진주중앙시장에는 이처럼 정비가 필요한 공간이 많습니다. 상인들은 비가 오면 물이 샌다거나 천장벽이 무너져 내려 불안하다며 중앙시장 노후화에 따른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이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게 안쪽까지 해가지고 물이 여기는 막 콸콸콸 폭수처럼 쏟아지거든요. 이게 물이. 아무래도 있지요. 알다시피 벽 검 다 갔지야. 여기도 이게 돌이 떨어졌거든. 그 지금 땜방 해놓은 상태거든. 오래전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 곳곳에서 불편도 목격됩니다. 중앙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폭이 좁다 보니 성인 남성의 발이 온전히 걸쳐지지 않습니다. 계단 옆으로는 1cm 넘게 벌어진 틈도 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작업이 수차례 이어져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는 상인 의견을 수렴해 정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장들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좀 이제 다른 시장들도 상인회와 협의를 잘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개장 이후 60년이 지나면서 곳곳에 노후화가 진행된 진주중앙시장. 안전과 직결된 부분부터 체계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서촌호 의원 주최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공항 터미널과 활주로 확장 등 기능 재편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따른 확장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산단 등에 따른 우주항공 산업의 허브로, 또 남해우수 해저터널 개통과 해안관광 UAM 등 남해안 관광 거점으로 사천공항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공항으로의 승격과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촌호 국회의원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전국 공항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공항공사 실장은 사천만큼 배후 수요가 조화로운 곳이 없다며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항공산단이든지 우주항공청, 특히나 지금 MRO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서 외부 수요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이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으면서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국제선 운항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노선에서 부정기나 전세기를 활성화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국내선에 대한 활성화도 동시에 가야 되고요. 또한 국제선의 어떤 장거리 부분보다는 동남아시아, 특히나 일본, 중국의 그 단거리 측면에서 부정기나 또는 그게 좀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국제선에 대한 어떤 그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또 항공 선진국들은 소도시간 국제선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며 김해공항을 대체할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더라도 소도시간의 직접 연결과 초광역권 다핵화 관문으로 사천공항이 차별화된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덕도를 포함해서 사천공항, 울산, 포항 이런 것들을 초광역권으로 해서 동남권, 영남권 이런 공항을 하나의 지역 체계로 본다면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관문공항으로서 하나의 관문이 아니라 다핵화된 여러 개의 관문이 있어야 된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선 올해 말 발표되는 국토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 승격과 확장의 필요성과 접근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계획안 반영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조선시대 군사통신시설이던 진주 망진산 봉수대가 복원됐습니다. 봉수대는 1996년 진주 문화사랑 모임이 시민 성금을 통해 한 차례 복원한 바 있지만 2022년 7월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정밀 발굴조사로 봉수대 원위치가 망진산 정상부임을 확인한 뒤 봉수대 원위치에서 복원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진주시가 2일 2025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박람회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람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농업계 고등학생, 대학생과 청년 농업인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한편 2025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산청군 의회와 산청군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군정질문에서 날선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은 데 이어 바로 다음 달 한 의원의 폭언 논란도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군수가 임시회에 불참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열린 산청군 의회와 산청군의 행정간담회. 안천원 의원은 의회 직원 인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집행부에 폭언을 했습니다. 이를 듣던 정영철 부군수가 항의했고 다른 의원들이 중재하며 간담회는 급히 마무리됐습니다. 안 의원은 군수에게 직언하라는 의미였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1일 열린 임시회에서 안 의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근 행정간담회에서 저희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특히 국민 여러분께 10만 원 드린 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군과 의회의 갈등은 이날 회의에서도 표면화됐습니다. 지난 21일 집회를 요구한 군수가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해 복구 대응 대책 논의와 함께 추경 예산안 등 군수가 제출한 8건의 안건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군수의 군의회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협치 차원에서 단체장의 이유 없는 불출석은 이례적입니다. 군의회는 우선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황을 보고 목요일에는 군정 질의도 진행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코자한데 이해가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역시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도 최근 군의회와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산청에는 수해 복구와 민생 등 해결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 함께 풀어가야 할 산청군과 의회의 기싸움 속 이들이 뒷전이 되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이 2일 경남도와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질서 있는 설치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정당은 관련 법령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과도한 선동성 표현을 금지하는 한편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경남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경남 e스포츠 경기장에선 이터널 리턴 종목 결선 리그 마지막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남 스파클 e스포츠 팀을 포함해 총 12개 지역 연고팀이 참가하며 경기는 현장 관람 또는 유튜브와 숲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선 한정판 피규어 증정과 팬미팅, 굿즈 판매 등이 이뤄집니다. 가칭 경남유도회 정상화촉구위원회가 2일 경남유도회 보조금 횡령 의혹과 체육회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상화촉구위는 경남유도회가 국가보조금을 불법 부정 사용 시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의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체육회는 직후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도회는 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 중 하나라며 회장 사임 여부는 유도회의 판단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보다 16%가량 증가했습니다. 수해 복구에만 국비 4,2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 10조 원을 목표했던 경남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1조 5,300억여 원, 약 16%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 반영되며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국비 사업 예산이 크게 는데엔 필수 기반 시설 사업과 수해 복구 예산 등이 포함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주요 분야별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조 9,09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가 전년 대비 200% 이상 오르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먼저 수해 복구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포함돼 4,2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위험 개선과 서부의료원 설립,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 민생 안정에만 총 2조 1,2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내 지역별 균형 상장을 위한 사업 예산도 비중 있게 반영됐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 건설에 2,600억 원,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200억 원, 남해 요수 해저터널 건설에 520억 원 등이 확보됐으며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과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등에도 6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문화 관광을 통한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국비 확보 실적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경남의 교통과 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을 마중물 삼아서 우리 경남을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 행복 시대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 우주항공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등 우주항공 산업 성장에 14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정부 부처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과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해 삼동면에 보물숲길 트레킹 코스가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숲길은 총 0.87km 거리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순천바위 전망대에선 바다 경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군은 내산 숲길 트레킹 코스를 활용, 산림 레포츠 대회 추진 등 관광 무대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양 마천면 지리산 자락에서 70년근 미만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38뿌리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지난 8월 약초꾼이 빨간 열매가 달린 어미 산삼과 주변에서 함께 자생하던 4대 이상을 거친 아기 산삼 등 모두 38뿌리의 천종 산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인 4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이며 감정가는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천종 산삼은 사람 손에 거치지 않고 야생에서 50년 이상 대를 이어온 산삼을 말합니다. 사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중년반으로 구분해 오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미래 로봇 크리에이터, 드론으로 배우는 항공과학 등 5개 강좌가 마련됩니다. 성인 중년 프로그램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책 만들기와 나만의 디지털 자서전 만들기 등을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이며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어느 곳보다 일찍 또 급격하게 진행돼 온 섬 지역 인구 감소. 교육과 문화, 복지까지 뭐 하나 육지에 비해 나은 것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렇듯 고립과 소멸의 상징인 섬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동혁 기자입니다. 남해대교가 개통한 1973년 이전까지 남해 주민들은 도선과 여객선을 타지 않고선 육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역을 묵과 연결해주는 대교가 생기며 교통량은 증대됐고 물류 이동량 또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교 조성이 가져온 효과는 컸습니다. 이처럼 교통 편의성 개선은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경남 지역 내 섬은 550개 이상,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 소멸 여파에서 섬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젊은 아들 뭐 다 지금 나가는 추세고 돌아오고 싶어도 지금 못 돌아오는 게 좀 많은 현상입니다. 사람이 정착을 해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뭐 돌아가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살기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최근 섬이 가진 관광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해양 생태 자원에 한정됐던 섬의 가치가 관광과 레저 산업의 기반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섬은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되어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지역성의 표본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개발한다면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가장 개성 있는 관광 자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섬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된 요소로 평가되는 교통망 구축에 지자체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통영에서 남해 창선면까지 국도 5호선 기점을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의 핵심,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길이 152km의 해상 도로 구축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도서와 내륙 간 접근성 확충으로 생산 유발 효과만 4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효과는 관광 분야 신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도가 재정 노력 중에 있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맞물려서 교통 인프라 미비로 그동안 접근성 한계 문제에 직면해 있던 섬, 육지를 잇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앞둔 가운데 이젠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녹아있는 관광 자원으로의 탈바꿈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1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번 국비 지원은 사천과 남해, 하동 등 해양 쓰레기 피해가 심각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경남도는 해양 쓰레기 수거 시 지자체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남해군 독일마을 파독 전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5일 재개관합니다. 전시관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시설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개선 내용으론 광부 막장 노동 현장과 작업 도구 전시, 영사기 체험존, 독일마을 조성 이야기 등입니다. 재개관을 기념해 다음 달 12일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군은 맥주 축제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과 생산관리, 경영지원 등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기술 분야와 구매 직무의 채용 비중이 대폭 확대됩니다. 카이는 전국 주요 대학을 찾아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수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학완등 인증사업 오르고 함양의 15자 완등 기념 메달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메달은 수는 15.55g, 사각형 규격에 오르고 함양 명산 중 최고봉인 지리산 천왕봉을 넣는 식으로 제작됐습니다. 뒷면에는 15대 명산과 천왕봉의 위치 표시를 담았고 한국조폐공사의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갖췄습니다. 군은 매년 각 산을 대표하는 디자인을 선정해 연속으로 메달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2일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를 방문해 범인을 조기 검거한 경찰관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경찰들은 지난 29일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요즘과 같이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별멸구의 경우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초기에 방제해주지 않으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워집니다. 주 1회 이상의 정밀 예찰을 해주시고 별멸구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화학적 약제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논 주변 잡초도 수시로 제거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에는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4도, 함양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와 제주도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기온은 세종 21도에서 33도, 광주 23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56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2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도 자주 보이며 한낮 최고 기온은 조금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